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1번째 페이지. 한여름에 이글거리는 태양도 이분의 사랑과 정열 앞에선 미지근하기 짝이 없습니다. 러브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꾼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정략 결혼 편이 나가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여름의 태양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 대상 후보 아주 유력합니다. 그 정략 결혼 편 때문에. 정략 결혼 때문에. 특히 이제 구독자 칼리스토 8375님께서 썬킴 선생님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버튼 눌리시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자세한 결혼 썰은 한 번도 푼 적이 없으시네요라고 적어주셨고요. 지금 이 히든 카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 잡지사의 청취율이 폭락을 한다. 네. 그때 딱 그 카드를 꺼내가지고. 대상까지 견인. 알겠습니다. 네. 그걸 치트키로. 예. 우리 지금 잡지사의 치트키가 썬킴 선생님 결혼 스토리다. 예. 잡지사 청취율만 떨어지면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취율 많이 떨어뜨려 주세요. 네. 예.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썬 선생님 일주일에 2번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팬심 가득한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그럼 누가 아웃될까요? 그러면요? 궁금하네. 한 명은 빠져야죠. 네. 예. 다른 대기업 방송사에서 이 잡지사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주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대기업 계열사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방송사인데 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잡지사라고 딱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를 벤치마킹 비슷한 포맷으로 이번 주부터 아마 똑같이 유튜브 생방송을 하신다고. 나가시나요? 나갑니다. 네. 나갑니다. 뭐 그렇게 다 여기저기 다 나가요? 아니요, 그 다른 포맷으로. 네네. 그렇군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스토리텔러이자 러브 스토리텔러 썬 선생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름맞이 사랑 3부작 러브 트릴로지를 긴급 편성해봤습니다. 예. 지난주 정략 결혼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세기의 사랑, 그중에서도 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포기했다! 라는 주제인데요. 선생님, 네. 일단 사랑이 뭔지 정의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사랑은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예요. 봐봐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불안하잖아요, 이거. 불안하지. 안 보면 그만이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제일 심각한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이건 진단이 필요해요. 굉장히 불안하네. 아니 목소리가 듣고 정말 전화가 끊은 다음에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네. 안 들으면 되지. 그치.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랑은 불안한 심리 상태다. 전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포기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사랑 때문에 배우의 길을 포기한 모나코의 왕비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미용실 상호명으로도 많이 쓰이는 이름이고요. 그렇죠. 중국집은 양자강, 미용실은 그레이스 켈리죠. 그레이스 켈리 어떤 분인가요, 선생님? 방금 사랑 때문에 배우의 길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네. 얻은 게 더 커요. 얻은 게 더 크다. 왕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모나코 공국의 왕비. 모나코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남부 프랑스, 네. 프랑스와 이제 이탈리아 국경 근처에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노래 기억나시죠? 모나코. 모나코가 아니라 모나코. 모나코. 여의도보다 조금 작은 면적인데 여의도보다 작습니다, 나라가. 네. 근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만 명이 넘다고 하니까 유럽의 홍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너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가지고 여기에 왕비가 됩니다. 된 인물입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각광받던 배우였잖아요. 집안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도 괜찮은 사업가였고 특히 이제 히치콕 감독의 발탁이 돼가지고 네. 뭐라고 할까 이 히치콕 감독의 페르소나로 여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가장 뭐라고 할까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순간에 네. 전 더 이상 할리우드 배우 안 할래요. 전 모나코의 왕비 할래요라고 시집을 가버립니다. 예. 근데 시집 가기 전에도 되게 구설수,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레이스 켈리가 네. 물론 동시대에 네. 마릴린 먼로에 비하면은 워낙 마릴린 먼로가 스캔들이 많아가지고 묻혔지만 네네. 굉장히 스캔들이 많았어요. 못지 않았다. 특히 같이 출연한 영화의 남자 배우와는 꼭 사귀었다. 자, 게리 쿠퍼, 클라크 게이블, 레이 밀랜드, 빈 크로스비, 윌리엄 홀든, 말론 브란도 등등과 연문이 돌았고요. 심지어 이란의 왕 팔레비 2세와도 스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이얼 M을 돌려라 상대 역이었던 레이 멀랜드와는 22살 차이가 나고 그 남자는 또 유부남이었거든요. 22살. 22살. 22살 정도는 그래요? 네? 가능하다?
뭐 사랑의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불안한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그렇죠. 22살 가능하세요? 위로 아래로요. 위 아래로 가면 큰일 나지. 예. 차라리 위로 가야지. 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 사모님이 또 알아냈대요. 그 예, 남자 배우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반드시 매장시키겠다.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동시대에 마릴린 먼로가 JFK 등등등이랑 워낙 스캔들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약간 가려졌구나. 묻혀버린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눈 덮인 화산이다 이런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스캔들에 휘말렸던 그레이스 켈리인데 그럼 아까 그 모나코 왕비가 되는 그 시집가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만난 겁니까? 일단 영화 상류사회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찍고 또 화보 촬영을 위해 가지고 모나코에 갔는데 모나코의 왕이죠. 레니의 3세. 나 저 여인 내 왕비로 만들고 싶다. 그레이스 켈리를. 그래서 초고속으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어요. 근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예. 레니의 3세와 예. 켈리의 첫 만남이 그 오나시스 아시죠? 선박왕. 그리스 선박왕. 예. 약간 소개팅을 해줬다고 해요. 오나시스가요? 오나시스랑 그 모나코의 왕 레니의 3세 왕은 베스트 프렌드인데 레니의 왜 오나시스 너 이제 결혼해야 되겠지? 너 좋은 사람 있어? 내가 소개팅 해줄게. 누군데?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야. 근데 그 배경이 있었어요. 뭐죠? 1949년에 이제 이 소개팅과 결혼이 결정이 됐는데 네네. 요때가 프랑스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코딱지만한 모나코 이거 그냥 우리가 합병을 해버릴까? 어차피 모나코 주민들은 다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스계 주민들이기 때문에 네네. 굳이 너희들 왜 여의도보다 작은 땅에 독립국으로 있냐. 그냥 우리 대프랑스에 그냥 합병되라. 예. 나라가 사라질 위기였어요. 네. 당시 그 레니의 3세는 또 싱글이었다가 또 뭐 자녀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예. 프랑스는 명분이 차고 넘치죠. 야, 너 모나코 왕, 넌 지금 뭐 아들도 없고 하니까 어차피 대가 너에서 끊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리와 들어와 프랑스 우리가 하나가 되자. 네. 이때 네. 오나시스가 다가와가지고 네. 친구 내 말 잘 들어. 지금 모나코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네가 결혼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결혼을 하면 된다고? 어떻게 똑같아 이렇게? 결혼을 하면 돼. 근데 결혼을 왜 하냐? 관광 명소로 만들어라 모나코를. 그러면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은 네. 그걸 명분으로 프랑스한테 우리 이렇게 관광 대국으로 컸다. 합병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래 그럼 어느 관광객을 받을까? 영국? 친구야. 영국은 지금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공습당해가지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 있어. 정신이 없었겠네. 정신이 없어. 프랑스 얘네들도 지금 승전국이지만 구석기 시대야. 그렇지. 그러면 어느 나라 관광객을 받으란 말이야? 전쟁 안 한 나라. 전쟁을 했지만 본토에는 피해가 없던 나라. 그치. 승전국. 그치. 어느 나라인데? 미국! 서핑 USA. 오나시스라서 서핑 USA를 불렀군요. 예. 그렇게 연결되네요. 선박왕이라서. 예. 해변으로 가요. 미국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건데? 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참 그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와 결혼을 해버려. 아니 그러면 저희 그레이스 켈리를 이용한 거란 말입니까? 그런 설도 있어요. 거의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당시에 헐리우드를 주름잡던 3대 트로이카가 있었어요. 트로이카 누구죠? 오드리 헵번, 헵번. 그다음에 마릴린 먼로, 그레이스 켈리. 처음에 이 모나코 왕이요. 네. 오드리 헵번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진짜 그 와중에. 네. 예. 나 그럼 오드리 헵번이랑 소개해줘. 그랬더니 오나시스가 야 정신 차려. 오드리 헵번이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벨기에 사람이에요. 진짜 몰랐는데.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에서 컸어요. 네.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라니까. 그치. 오드리 헵번은 벨기에 사람이야. 그래? 그럼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는 너무 스캔들이 많아. 그럼 초이스가 그레이스 켈리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오나시스가 그레이스 켈리와 모나코 국왕 소개팅 다리를 놔줬다. 네. 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썬킴 씨가 레니의 3세였으면 셋 중 누구를 원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김태희 씨? 김태희 씨. 갑자기 김태희 씨를. 아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행운의 2달러. 이게 두 사람의 만남에서 비롯된 얘기다? 1966년에 개봉한 그 상류사회라는 영화, 네. 그 남자 배우였던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가수이기도 하지만 또 배우죠. 영화 배우죠.
And now the end is near. 미 대중음악의 전설이죠. 그렇죠. 예. 영화에서 출연했던 프랑크 시나트라가 $2를 선물로 준 그 시기에 모나코 국왕을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2가 행운의 상징이 됐다라고 하면서 저도 항상 들고 다녀요. 저기 $2가 있거든요. 별로 행운이 저한테 없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대기업도 섭외도 받으시고. 그렇죠. 예, 행운이죠. 행운이죠, 예. 그렇죠. 네. 아, 근데 궁금한 게요. 모나코는 국가 원수를 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공? 모나코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왕국이 아니라 공국입니다. 공국. 곰국이 아니라 네. 공국이요. 곰국 아니고. 예. 아니 이게 네. 제가 참 그 학교 세계사 시간, 역사 시간이 안타까운 게 했던 게 뭐냐면 네. 이런 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절도사다, 관차사다 하면 넘어가세요 그냥. 맞아요. 절도사는 뭐 절도하시는 분인가? 관차사는 뭐 관찰하시는 분이요? 아, 예. 공국? 공국이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 그 유럽 봉건 제도의 뭐 이 남은 유산인데 네네. 왕 밑에 이 제후들 있잖아요. 예. 공후 백자남. 우리 공작, 백작, 남작 이렇게. 예. 요 공후 백자남이 다스리는 곳은 네. 왕국이 아니라 공국이라고 했어요. 네네. 모나코도 왕국까지 못 올라가고 네. 공국으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모나코 공국이고 그걸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공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왕은 킹이고 공은 영어로 굳이 따지자면 프린스죠. 개념이라고 네. 하네요. 예. 그럼 삼국지에서 아니 관우공 이 공은 뭐예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 우문이었고요. 네. 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모나코가 그레이스 켈리를 왕비로 맞이한 후에 관광 도시로 떠오르는데 성공하나요? 성공하죠. 아 진짜. 미국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 세계 대결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여배우에서 실제로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미국 관광객들이 그 세계 대결혼식을 보러 모나코로 건너가고 네. 그 모나코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도 만들어지고 네. 노래도 나오고 네. 그다음 축구 또 팀도 만들어지고. 아 박주영 선수가 네, 모나코. FC 모나코. 그렇죠. 예. 자,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뭐 어찌됐건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말이죠. 결혼 생활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선생님? 모든 결혼 생활이 그런 거와 같이 모든 결혼 생활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행복한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예. 일단 말이 안 통해요. 아니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해야죠. 남편은 프랑스어를 쓰고 부인은 영어 쓰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통역관을 두기에도. 그 재미하죠. 그래서 일단 소통이 잘 안 됐고, 난 이제 남편 레니에 같은 경우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깐깐하고 형식을 따지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그레이스 켈리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 그래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좀 순탄치 않았는데 심지어 이 레니의 3세 이 양반이요. 그 켈리가 행여나 다시 배우의 꿈을 꿀까봐 모나코 내에서 켈리가 출연한 모든 영화의 상영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좀 스럽네. 그렇죠. 남자들이 좀 그래요.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리가 다시 배우로서 재기를 꿈꾼 적도 있는데 그때는 또 모나코 국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 켈리가 다시 할리우드로 돌아와가지고 할리우드로 돌아와가지고 출연하려고 했던 영화에 그레이스 켈리가 맡은 영화가 여기 배역이 도벽이 있는 도박사로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국왕뿐만 아니라 모나코 국민들도 뭐냐고 우리 왕비가 지금 갬블러 타짜로 나오냐? 절대 안 된다. 막았다고 하죠. 네. 저 왕비가 타짜로 나오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기야 밑장 깔지 말아야. 왕비야. 나 왕비였던 여자야. 예, 이런. 자,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런 식의 그레이스 켈리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때 교통사고였던 거죠. 네. 82년도에 그 모나코 산비탈길을 이 딸과 함께 운전을 하고 하다가 약간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데 딸은 경미한 부상을 당하지만 그레이스 켈리는 안타깝게 치명상을 입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사망을 하는데 향년 52세였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포기했다. 첫 번째 주인공 그레이스 켈리였고요. 자, 이번에는 사랑 때문에 왕위까지 포기한 상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영국의 에드워드 8세인데요. 아니 사랑 때문에 왕위를 포기했다.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말 그대로 사랑 결정을 하라고 해서 영국 왕실에서요. 예. 너 왕 할래?
아니면 저 여자랑 결혼하고 왕 포기할래.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편집장님은요? 저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 그렇죠. 예,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누구로 할까? 한효주다. 한효주. 갑자기 근데 한효주 네. 그때 좋아했는데 옛날에. 하여간 예. 그 정말로 사랑 때문에 왕의 즉위를 해요. 예. 현직 왕이 나 왕 안 할래 하고 그냥 왕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누구길래? 심슨 부인이라고 해서 일단 세기의 대로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일단 월리스 심슨이란 여인이 네. 미국 여인입니다. 네. 미국 여인이고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아, 에드워드 8세를 만나기 전에도 예, 그렇죠. 한 번 이혼 중이었고 하나는 이혼 절차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 한 번 중이었습니다. 이혼했고, 예. 그것도 약간 뭐라고 할까 남편을 이용했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첫 번째 남편 같은 경우는 심슨 부인의 네. 첫 번째 남편이 이제 군인이었어요. 예. 군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로 이제 그 부대 따라서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저긴 안 간다고요. 당신 혼자 저 다른 부대로 가서 복무하시라고 나는 더 뉴욕에 있겠다 네. 하면서 뉴욕에 있으면서 바람을 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 그 첫 번째 네. 결혼 실패. 예. 두 번째는 뉴욕에 굉장히 돈 많은 재벌과 네.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그 남자 재벌이 심슨을 만났을 때 네. 이미 딸까지 있던 유부남이었어. 이혼을 시켜요. 거기 또 파탄 내고. 근데 이 심슨 부인이 객관적으로 봐서 완전 절세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에드워드 8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얘기했어요. 네. 왜 뭐가 매력적인가 그 심슨 부인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매너가 없었대요. 심슨 부인이. 매너가 없었는데 거기 끌렸다. 막대하는 거죠. 보통 재벌 봐봐요. 재벌이에요. 네네. 아유 회장님, 네. 아이고 이거 어서 오십시오. 야야야 자리 좀 치워. 잘 깨끗하게 닦아줘. 일해주십시오. 하는데 네. 이 심슨은 네가 재벌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뭐 재벌 2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나를 재벌 2세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끌린다. 사람으로 대했구나. 에드워드 8세 같은 경우에도 네. 왕이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그렇죠. 뭐 왕세자니까 도련님 할 거 아니에요. 네. 네가 왕이면 어쩌라고. 보통 여인이 아니네. 우리 저기 편집장님도 주변에 많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어머 편집장님. 누가 저한테 평소에 어머 편집장님이래요. 진짜 질색팔색하죠 그러면. 근데 네. 어머 강민 씨가 무슨 편집장이면 다야.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끌려요 안 끌려? 끌려요. 그러니까. 네, 끌립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이혼 경력이 있는 여인, 심지어 두 번째 이혼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혼 상태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뭐 영국 왕실이나 국민들이나 반대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영국 왕실이 보기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네. 오히려 이혼을 부추겼다는 얘기도 있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근데 이 상대편이 미국인이에요. 네. 게다가 또 한 번 이혼과 두 번째 이혼은 지금 절차 중이에요. 그리고 또 결혼할 사람은 현직 영국 왕이고. 그렇죠. 절대 안 된다. 너 왕위를 포기하든지 네. 저 여자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설마 영국 왕실에서 네. 그 여자를 선택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왕인데 왕위. 근데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대국민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왕으로서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왕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성명 발표하고 왕위를 포기하고 심슨 부인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나는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하지 않고는 국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말까지 남겼다고 하네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대사? 제가 그 에드워드 8세가 제 동생이었으면 네. 많이 혼냈을 거예요. 너 이리 와봐. 그렇죠. 영화 킹스 스피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셨나요? 봤죠? 콜린 퍼스 나온. 저랑 비슷한 콜린 퍼스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에드워드 8세가 갑자기 왕을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친동생이었던 조지 6세가 네. 얼떨결에 왕이 돼요. 그 조지 6세가 또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조지 6세는 약간 말을 더듬었지만 그 영화 킹스 스피치를 보시는 것 같이 네. 근데 국왕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렇군요. 형은 사랑꾼이었지만 왕으로서는 솔직히 자격이 없었어요. 에드워드 8세. 차라리 잘 됐어요.
차라리 영국 입장에선 잘 됐다. 조지 6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차 대전 때 이제 그 히틀러와 경쟁을 했던 사람이 처칠로 알고 계시는데 네. 뭐 처칠은 영국 총리가 맞습니다. 네. 근데 영국인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던 것은 조지 6세였어요. 히틀러 대 조지 6세. 히틀러는 달변가잖아요. 네. 못 알아듣겠는데 달변가다. 달변가. 예, 달변가다. 뭐 통역을 해드리면 대독일 만세. 그렇군요. 달변가인데 이쪽 조지 6세는 말을 어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았어요. 영국 국민들도요. 라디오 연설을 조지 6세가 할 때 네. 물론 더듬 얘기했지만 네. 저 정도 하기 위해서 국왕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줬구나. 네. 그럼 되지. 그럼 됐죠. 진심이 통하니까. 그리고 히틀러는 만약 공습이 때려진다. 네네네. 그럼 도망갔어요. 히틀러는요. 지하 벙커로요. 예. 근데 히틀러가 런던 대공습을 하거든요. 네. 그때 조지 6세가 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요. 예. 어눌한 말로. 예. 뭐라고 발표하냐면 나는 짐은 버킹엄 궁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난 절대 도망 안 간다. 왕이 될 뿐이었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버킹엄 궁 근처에까지 폭격이 떨어지면서 네. 죽을 뻔해요. 그때 이제 처칠이 이런 말 하죠. 그 네. 총리였던 처칠이 어린 20몇 살짜리 엘리자베스 2세, 그때는 딸이죠. 네. 캐나다로 빨리 대피시키라고. 예. 그랬더니 조지 6세가 네. 우리 왕실은 왕실의 의무가 있다. 버킹엄 궁 안 벗어난다. 딸도 안 보내고. 야, 이런 조지 6세였고요. 자, 그래서 에드워드 8세 얘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했죠? 왕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카드라 설들이 돌고 있는데 예. 심슨 부인이 에드워드 8세한테 접근했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한 번도 사랑 때문에 결혼한 적이 없어요. 영국 왕비 자리를 노렸다. 왕비 자리를 노렸는데 왕위를 포기해버렸네. 포기해버린 거예요. 약간 좀 입장이 좀 애매해지네요. 그리고 이건 팩트로 그 사료가 나온 부분인데 네. 그래서 영국을 떠나요. 심슨 부인과 전직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네.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어디 가죠?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독일로 가서 네. 히틀러와 만나요. 진짜요? 네. 그래서 심슨 부인이 이런 제안을 해요. 히틀러한테. 뭐라고요? 영국 침공하시라고. 진짜 심슨 부인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 화면이 있어요. 네네네. 히틀러 악수하면서 환담을 나누는 장면이 그 에드워드 8세가. 네네네. 확실한 사료는 없지만 네. 정황상 증거는 뭐냐면은 네. 독일이 침공을 해서 영국을 예. 현직 국왕인 조지 6세를 내려버리고 네. 자기 남편인 에드워드 8세를 다시 앉힌 다음에 다시, 자기가 왕비가 될 것이다. 야, 이거 우리 스파이 편에서 다뤘어야 될 인물이네. 그런가요? 그렇죠.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심슨 부인. 참 에드워드 8세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하지만 나중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심슨 부인을 버킹엄 궁에서 살게 했고요. 이제 또 죽은 뒤 영국 왕실 묘지에도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포기했다. 이번에는 사랑 때문에 나라를 포기한 중국 명나라의 장군 오삼계의 러브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삼계. 뭔가 좀 기운날 것 같은 이름이네요. 오삼불고기와 삼계탕이 동시에 이른 사건. 오골계 느낌도 있고. 예. 오삼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성은 오시고 예. 이름은 삼계. 삼계. 예. 놀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삼계야. 설마 놀렸겠어요. 예. 방은 잘 지내냐? 삼계야. 복날이다야. 명나라 장군입니까? 명나라 장군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청나라 만주족 복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일단 결정적으로 명나라를 망하게 만든 명나라 장수입니다.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시시에 땡큐베리 마치겠죠. 그렇죠. 명청 교체가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청나라 번왕, 지방의 왕을 시켜줘요. 그래서 청나라 관리 복장을 입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때는 1643년. 1643년. 명나라가 멸망 카운트다운 3, 2, 1 들어갈 이때였습니다. 예. 그 만리장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진짜 장성으로는 못 넘어가요. 높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북방 유목민족이 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운전하시는 분 빼고 지도를 보시면 만리장성의 맨 동쪽 끝 보시면요. 예. 산해관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산해관. 문이요. 지금도 산해관 그 공원 그 관광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통과해서 중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이 산해관이란 문만 끝까지 막으면 북방 유목민족이 못 넘어옵니다. 그렇군요. 예. 당시 이 명나라의 장수로서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최전방 사령관이 오삼계였어요. 중요한 사람이었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청나라군이 네. 몰려와요. 이제 만주족 이 사녀간에. 네. 야, 문 열어! 문 열라고! 조만한테 문 열어라! 3개. 그렇죠. 오삼기는 웃기지 마라. 내가 문 여는 순간 명나라는 셀프 멸망인데 내가 문 열겠냐? 그렇지. 근데 그때 마침 명나라 전체에서 농민 대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수많은 반란이. 예. 가장 강력했던 반란군의 그 대장이 이자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영화 신세계에서는 이정재 씨가 연기했죠. 아, 예. 알겠고요. 순간 예, 낚일 뻔했어. 예. 이자성의 난이라고 네.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까지 함락을 시켜버려요. 이 농민 반란군이. 네네네. 그때 5.3개의 애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진원원이란 애첩이 있었거든요. 진원원. 아마 자료 화면이 아마 뜰 거예요. 진원원 씨, 엄청 미인이시네. 그렇죠. 예. 진원원. 뭐, 애첩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자성이 베이징의 자금성을 함락했을 때 네. 자금성 안에 있었던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자성 군의 포로가 됩니다. 진원원. 네. 그리고 약간 몹쓸 짓을 당해요. 그 소식을 오삼계가 들은 거예요. 열받죠. 눈 돌아가죠. 예, 눈 돌아가죠. 뭐? 이자성이? 이자성이 진짜! 이 소식을 사내관 바깥에 있던 청군도 들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어이, 삼계! 너 소식 들었어? 아유, 안 됐다, 야. 열받지? 이자성 너 원수같이 보이지? 문 열어봐봐. 우리가 이자성 군, 우리가 박살내줄게. 여기서 어떤 선택하실 거예요? 이자성 박살내준다. 지금 눈 돌아갔으니까 혹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예. 실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내관을 지키고 때 명나라군이 50만 대군이었어요. 예. 50만 대군. 예. 밖에서 청군이 야, 나 다른 거 안 하고 내가 문 열어주면 내가 베이징 가가지고 이자성군 내가 떼치 혼내줄 테니까 문 열어봐. 예. 여기에 갑자기 문이 열리네요. 청나라군 들어와. 오랜만에 열린다. 예. 들어와요. 열어준 거예요, 오삼계가. 청나라군이 네. 명나라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역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삼계를. 예. 한족 셀프 멸망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관에 들어오자마자 청군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50만 명나라 대군 다 머리 변발을 시켜버려요. 머리 깎아라 해! 아하. 미용실 갔다 와라. 50만의 변발. 그래가지고 네. 약속은 했으니까 네. 약속을 한 청군이 그대로 베이징에 돌진해가지고 네. 실제로 이자성군을 박살낸 다음에 이자성을 없앱니다.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청나라 군수 내부가. 왜요? 당연히 명나라 한족들이 독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청나라군은 너희들 정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네. 이자성을 벌주러 왔다. 근데 변발은 왜 시켜? 그러니까 그것만 그것만을 깎아라. 오케이. 그것만 깎아라. 그리고 원래 있던 명나라 공무원들 관리들 원래대로 출근 그대로 해라. 우린 너희들 점령하러 온 게 아니라 이자성 점령하러 온 거기 때문에. 이 명분을 확실히 얻었구나. 그래서 한족들도 예. 뭐 이자성 농민난을 진압해주러 왔다니까 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요. 이래가지고 명나라가 네. 실질적으로 셀프 멸망을 합니다. 네. 셀프 멸망을 하게 그 되고. 셀프 멸망의 주인공은 사랑 때문에 사내관 문을 열어줬던 오삼계. 그리고 오삼계는 진원원이란 여인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 진원원은 나중에 비구니가 되어서 속세를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포기했다. 세 개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요즘 또 사람 대신 또 대기업 자본, 또 방송과 사랑에 빠진 썬킴 씨인데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썬킴 씨에게 방송을 모두 하차하라고 한다면 방송 포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여인 예. 바로 내일부터 전화번호 차단입니다. 가차 없네. 가차 없어. 방송이 중요하죠. 네. 대한민국의 웃음과 교양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신 썬킴 씨와 세 개의 러브 스토리 만나봤습니다. 썬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